국어가 입시의 당락을 결정한다. 이런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국어가 이 수능에서 주인공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 이건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문제가 이 국어 같은 경우는 이 초등, 중등 아이들이 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좀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제대로 된 시험도 없고, 학원에서도 보통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좀 드물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좀 그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 2024년도 수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수능 보느라 고생한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능이 딱 끝나면 벌써 올 한 해도 가는구나 이런 시그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무언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벌써 한 살을 더 먹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수능 국어가 특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험생들에게 수능 끝난 다음에 바로 올해 어떤 게 제일 어려웠냐 이 설문조사를 진행했거든요. 여기 사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이 영어를 고른 학생들은 5% 정도, 이 수학을 고른 학생은 10%, 생각보다 낮죠. 근데 이제 국어 보시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80%의 학생들이 선택했어요. 와, 이 정도면 국어가 진짜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올해 사실 정부에서 공언했던 게 이거잖아요. 이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 그래서 그간 지적되어 왔던 비문학 지문 자체의 높은 난이도는 분명히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수험생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꼈냐라고 한다면 이 질문과 보기의 정교함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그래서 아마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불국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는 2018년 이후로 국어는 계속 어려웠고요. 앞으로도 이 불국어라는 기조는 계속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 친구들, 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을 좀 더 단단히 한번 챙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가 입시의 당락을 결정한다. 이런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국어가 이 수능에서 주인공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 이건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국어를 어려워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어를 공부하는 이 절대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영어나 수학 같은 거는 일주일에 3번 보내는 게 너무 관습처럼 굳어 있거든요. 숙제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할애해 주시고요. 근데 국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1번 수업도 버거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누적된 결과물들이 이 80%나 국어가 제일 어렵다라고 선택한 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점점 어려워지는 국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걸 부모님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가장 효과적으로 국어 공부에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하거든요. 모든 공부의 시작은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이걸 5글자로 자기 객관화라고 보통 부르죠.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아이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가장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가 이 국어 같은 경우는 이 초등, 중등 아이들이 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좀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문제긴 하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초등학교 때부터 레벨 테스트도 굉장히 잦게 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는 중2가 되기 전까지 학교에서 뭐 제대로 된 시험도 없고, 학원에서도 보통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좀 드물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좀 그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을 지금 찾게 돼가지고 그 부분을 이 부모님들에게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자, 학원의 도움 없이 부모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이 EBS에서 제작한 문해력 등급 평가라는 시험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하기는 쉬울까요? 이거 인터넷 서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가격은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봉투 안에 총 3회차분의 시험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문해력 등급 평가의 최대 장점은
이 각 학년에 맞는 적절한 난이도로 이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점수를 바탕으로 우리 수능처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자신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학년 대비 지금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이 괜찮은지 혹은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초등 수준에서도 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험지 쭉 살펴봤거든요. 근데 EBS가 굉장히 적절한 난이도로 이걸 제시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 또 정말 EBS가 이 문해력의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계속 이 문해력이라는 키워드로 EBS가 책들을 출판하고 있는데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지를 제작하게 된 것 같고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다라는 게 좀 티가 나니까 이걸 좀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시험지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시험지에 동봉된 이 평가 결과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국어를 한 5단계로 나눠놔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체크하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휘력이 부족한지 뭐 추론 능력이 부족한지를 이렇게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본인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와, 그러면 등급을 확인하고 나서 그에 맞는 전략을 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잘 갈무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이 문해력 등급평가라는 시험지를 잘 주문하시고 아이에게 풀어보게끔 해서 어느 레벨인지까지 체크하시는 거 그거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